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저희 다뤄볼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래스카 LNG 트럼프 최대 수혜 섹터로 등극할 것인가. 오늘로만 봐서는 그런 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을 두 번을 언급했습니다. 한 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한 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요. 먼저는 한국의 대미평균 관세율 너무 높다. 미국보다 4배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제부터 시세 연속성 있거든요. LNG하고 조선 분야에서 여전히 강하게 협력 부분을 시사하면서 LNG 쪽에서 국내하고 일본을 콕 집어가지고 파트너사로 참여하길 바란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일단 저희 그 업계 관계자들의 멘트가 오늘도 기사화돼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들은 바 없고 이게 뭐 단순한 투자로 참여하는 건지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좀 고심해봐야겠다라는 멘트를 보니까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 이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알래스카 가스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지금 미국에 있는 메이저 이런 이제 석유 회사들이 전부 다 꺼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꺼리는 이유 자체가 죄송합니다. 꺼리는 이유 자체가 이게 지금 북극권 내에서 지금 이거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뭐 한국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장거리의 가스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북극권에 있는 거다 보니까 네. 향후 이걸 채취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할 경우에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메이저 이런 석유 회사들도 쉽게 이거를 개발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 알래스카 지역의 이런 가스전이나 유전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 업체들이 안 하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LNG를 이제 수입을 원하는 그런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게 개발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최소한 채굴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려 섞인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환경 파괴에 무관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만약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 파괴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IRA 법안 폐지하겠다라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래스카 LNG 개발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 LNG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도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발을 빼기도 참 애매하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건설비도 상당히 투자가 될 것 같고
이게 장기간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척박할 거 아니에요. 작업 여건이. 미국에서도 업체들이 좀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호재가 맞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과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알래스카랑 차이점은 알래스카는 분명히 많이 묻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왕고래 얼마 묻혀있는지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아로 20년 전으로 흘러가면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안 믿겠지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과학을 참 좋아했고 우리가 보통 읽어보는 과학책자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원유나 천연가스 분포된 지도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알래스카에는 저렇게 자산이 많은데 왜 캐지 않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뭐 자원을 다 캐면은 이걸 비싸게 팔려고 안 캐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표님과 비슷했던 게 공사 여건이 어렵고 효율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발이나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제 전략으로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철강이랑 조선 쪽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LNG 쪽 같은 경우는 조선이랑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난 매매를 잘 못해가지고 난 손절을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조선이나 피팅 밸브 이쪽이 괜찮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나는 좀 기술적 위치가 괜찮으면서 변동성이 갓 붙은 섹터를 원해라고 하시면은 좀 철강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쪽을 보시다 제가 결론을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불현듯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제 얻으면서 일간별수 이미 시세가 나왔습니다.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 후속 종목을 접근하되 이런 리스크들 감안하면서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강 쪽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강관이나 밸브는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빨리 매도하는 게 그러면 낫습니까? 지금 네. 뭐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수급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홀딩 의견 드립니다. 근데 조선이나 피팅 밸브 관관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이제 정산 수급 확인하셔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줄일 때 그때 같이 줄이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 압박은 일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가 참여하면 그래도 에너지 안보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멘트 내놨고요.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겠다. 세밀하게 얘기한 후에 검토하고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들에서 묻어나는 거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에 앞서서 너무 주가는 또 먼저 날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거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슈에 해당하는 찐 종목, 수혜주가 있을지 두 분의 종목 토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은 철강 쪽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제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일단 어제는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되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LNG 가스를 이제 수입하는 이제 하나의 창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독점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지금 글로벌 이제 가스 가격, 천연가스가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캐나다산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이제 10% 물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가스 요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도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성수기가 지나고 이제 비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가스 요금과 관련돼서 지금 미수금이 한국가스공사에 한 14조 원 정도 미수금이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가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해외 사업장의 실적들도 계속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다양한 지역에 여러 이제 가스전에 투자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투자 분야에 대해서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꾸준하게 이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작년 영업이익이 뭐 3조 원을 기록하면서 93%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올해도 그거보단 못 미치겠지만 한 2조 6천억 정도가 발생할 걸로 지금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15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지금 97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차트상으로 어느 게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 계속 낮추다가 뭐 전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일 급등세가 조금은 차트 모양을 좀 어그러뜨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한 3만 5천 원대에선 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슈팅 강해요. 거의 6% 내외 정도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까요? 현대제철도? 네, 뭐 하이스틸이나 넥스틸에 비해서 플러스 6%면 뭐 큰 건 아니지만, 예, 뭐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하이스틸이나 넥스틸, 뭐 문배철강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아제강이나 현대제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를 보인 다음에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이제 현대제철로 들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현대가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철강을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만드는 차량용 부품에 들어가는 강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지만 이유를 확인했던 일회성 비용이 좀 일부가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 강판인데 탄소가 저감되면서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 기업을 통해서 뭐 인도나 해외 판로로 매출 확대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좀 안타까운 뉴스 많이 나오죠. 노조분들 파업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이 경영진들이 조금 이렇게 달래주는 제스처보다 굉장히 좀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염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중립적인 의견을 보고 수 있지만 이제 저만큼 더 중립적인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일주일 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선반영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강 관련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다 알고서 수급 동향 보면서 기계적인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많이 사네요. 최근에 꾸준하게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매수는 28,300원부터 한 27,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한 2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한 31,500원에서 31,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나눠볼 거는 좀 무겁네요. 네, 자동차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되긴 했는데 점점점입니다. 일단 시세가 또 그렇고요. 네, 분위기도 그렇게 나오는데 트럼프 입에 의해서 산업계가 지금 요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나 뭐 상사, 조선업체들도 조사에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뭐 주가는 웃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기에 좀 바쁘다고 하고요. 반면에 지금 뭐 나달고인이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쪽, 완성차 업체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무거운 분위기, 좌불안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자동차 관세를 한 달 풀어주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근데 한 달 동안은 푹 쉬고 있어라라는 얘기
얘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그거는 공장을 빨리 미국에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내걸면서 한 달간의 시간을 줬는데 한 달간의 시간 동안에 뭔가가 나올까? 네,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나오는데 무슨 달라질 게 있나?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불편한 뉴스가 나오네요. 자동차 쪽은. 특히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은 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어저께 나온 얘기는 이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고 미국으로 들어온 펜타닐에 대해서 막어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부과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예외 조치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유예를 두겠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3대 이제 완성 업체들이 지금 백악관에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산 멕시코나 카나다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정도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유예를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유예를 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이후에 뭐 다시 재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전에 지금 계속 이런 관세 관세 이제 일정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4월 달 들어오면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뭐 하여튼 연이어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뭐 관세가 협상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일부의 이제 관측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협상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라도 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혼다가 미국 내에 공장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미국 내에 공장을 들여와서 본인이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동의를 하라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그 부품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벌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미국 내에 공장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게 부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관세가 물린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뷰는 좋지 않으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네. 일단 자동차 판매가 미국 내에서 지금 2월 달에도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 상당히 좋게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판매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너무 이제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팀장님, 저희 국내 업체들도 나가 있죠. 현대기아도 멕시코 공장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관세 없이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5%라는 거는 너무나 큰 수치인데 이거를 물려버리면은 국내 업체들도 이 대량 난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한 달이라는 시간 벌기 동안에 너무 좌불안석일 것 같거든요. 자동차 쪽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좀 대응책들은 경영진들이 내겠지만 보통 대응책 나오는 것들이 답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지금 분주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7시간 전에는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나왔다가 6시간 전에는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제 투심을 변화시킨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코스피 운송 장비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일부 순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차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제가 자동차 기업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가속을 보니까 수급 동향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조선이라든가 방산 같은 경우 다 운송 장비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보니까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방산과 조선을 일부 줄이면서 완성차를 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한 달 면제지만 유예로 보는 게 맞고, 우리가 대책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달 뒤에는 관세가 부과될 거니까 결국 그냥 시간밖에 번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차트를 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양봉인 기업보다는 음봉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로 인해서 약간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줄이기보다는 개인이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든 오늘 나오고 있는 수급 동향이든 너무 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의 그 짧은 생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정말 뾰족한 수를 낸다고 해도 크게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뭐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뭐 미국에다가 건설하면은 뭐 15% 줄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모를까.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행정부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재료들만 빠졌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되 목표가는 짧게 잡고 그 안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네요. 투자 관점 아직은 안 된다. 매매입니다. 두 분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순재 대표님께서는 코리아 FT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S&T 모티브. 코리아 FT 많이 눌려있는 상태네요. 여전히. 네.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코리아 F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친환경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이제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이제 독점적인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현대차에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다른 글로벌 기업 쪽으로도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대와 GM 간의 이제 합작 관련돼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합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나 친환경 관련된 차량,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FT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차량 판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가격대는 설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목표가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이 한 4,600원 정도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조금 올랐다가 지금 장중에 조금 긴 이제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 주가는 5,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T 다음은 모티브 보겠습니다. 박스권입니다. 주가 플레이가 자사주 이거 신탁계약 해지 결정도 나오고 했네요. S&T 모티브 보시는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네,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위치랑 수급이 좋아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금 뭐 화신이든 서현 이화든 이런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좀 본격적인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오늘 아침 7시 40분에 기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S&T 모티브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현 이화랑 화신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 수급이 들어간지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한다면 나는 현대차랑 기아는 당연히 매매를 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처럼 정말 그와 관련된 기업이면서도 방산 모니터까지 가진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은 S&T 모티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서스펜션 모듈과 에어백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 밸류체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 모멘텀은 K5를 해가지고 자동차 K5도 있지만 네. 그 대대장급 분들이 쓰시는 권총 K5가 있는데 그 권총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이번에 S&T 모티브에서 리볼버라는 9mm 구경의 권총을 만들고 있는데 디자인이 또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성능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EX라는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서 참여해가지고 중동의 방산 시장도 공략을 할 거다 이런 증거과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2개월 내에 박스권에서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고 60일선과 120일선은 이탈 없이 지지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 수급동향 봤을 때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날이 3월 4일과 뭐 2월 28일 정도 있지만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소액이고 최근에 수급동향 봤을 때는 2월 18일부터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하면서도 완성차랑 방산의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돼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네, 매수는 25,500원부터 한 25,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2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요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기 또 빨리 나으시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한 1,300개가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낙폭주의 반란도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 LG노텍 그리고 농심,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방금 주셨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강하다. 네, 시세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다만 또 무턱대고 너무 싼 종목을 찾으면 오히려 그게 또 지뢰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 분석도 충실하게 하시면서 낙폭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또 분석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금산 전문가 거인의 시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